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날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그 결과는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오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온 국민의 눈가기가 이제 국회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제 오후에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요. 헌정사는 두 번째입니다. 일단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탄핵의 절차와 의미부터 김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정말 비장한 마음입니다. 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 9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하고 그때 취임 선서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찬성을 했던 반대했던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취임 이후에 1384일 만에 이제 결국은 탄핵이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맞게 됐는데요. 결국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국기문란 사태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린 셈이 됐고요. 네. 결국은 여야 의원들이 이제는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표결에 나서야 되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여기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제는 이 탄핵안 가결에서는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결정까지 남아있지만 정말로 국민들로서는 비통한 심정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표결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의원들이 신중하게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서 단호하게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지난 7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4개월여 만에 이제 5개월이 다 돼가네요. 이제는 탄핵안 절차까지 오게 됐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첫 담화를 했었죠. 45일 만에 이제 탄핵안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제 개의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탄핵안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안 설명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일부 몇 분이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가결이 된다면 이것은 곧바로 청와대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헌재로 일단은 탄핵 이 소추안 가결된 내용들이 통보가 되고요. 즉각 직무정지가 됩니다. 부결된다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되겠지만 또 여기에 분노한 촛불의 민심 등 향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전국 상황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결돼도 부결돼도 우리 국민들은 정말 걱정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이 올스톱돼 있다고 할 정도로 국정이 마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신 교수님, 오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저번에 탄핵 소추안이 제기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첫째 헌법의 위배 행위를 5개의 범주로 나눴고요. 다음에 법률 위반 행위를 3개의 범주로 나눴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중대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소추안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첫째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 다음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도저히 국정을 담당시킬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요 소추안이 조금은 혼란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헌법과 법률의 법률이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헌법이 상위고 법률이 하위니까 처음에 법률 위반 행위를 열거한 다음에 그 중에 어느 부분이 특히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설치를 했으면은 더욱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 변호사님, 이게 그때 당시에 탄핵 사유와 지금의 사유를 좀 비교해 본다면, 경중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탄핵안 사유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 좀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한 3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신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 위반이나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행위가 여러 가지 10몇 가지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가 많기 때문에 이제 탄핵 소추서가 되게 내용이 자세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심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보다 사유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처럼 그 혐의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판단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기다 아니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탄핵 사유가 될 만큼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예.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예. 자, 본회의 시작이 3시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투표가 한 30분 정도, 개표가 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4시 한 반쯤에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본회의가 지연될 변수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본회의 시작 시간이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건 예. 보통 저희가 본회의를 해보면 의원총회, 각 당의 의원총회가 그 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의원총회에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 그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본회의 그 개의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서 뭐 야당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 친박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길어지는 과정이 있으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아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 이제 시간이 1시간쯤 걸리거나 1시간 반쯤 걸릴 텐데 이 표결과 개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에도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에도 이제 이거를 송달을 해야 되고 이런 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시 전에 모든 걸 좀 마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의원총회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지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박계 의원들도 오히려 그냥 얘기를 다 들어줬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본회의 진행 과정 중에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게 되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표와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이나 뭐 5분 자유 발언 이런 걸 신청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좀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 계속 만약에 이걸 진행 발언을 신청한다면 뭐 그러니까 무기한보다는 1시간 이상 계속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통 해보면 중요한 사안은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제안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내용을 설명을 하죠.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찬반 이렇게 찬반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 토론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국회의사국에서 일정 부분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6시 전엔 다 마치고 싶어 하니까 몇 명만 해라. 야당에서 여당에서 몇 명만 하라고 좀 제안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제가 듣기로는 아예 의사진행 발언을 안 했으면 하고 네. 의사국에서 오전까지는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상황이 변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국회에서 이제 사무국, 의사국이나 국회의장의 생각은 6시 전엔 일정을 좀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은 탄핵 소추의 경우에는 그 질의와 토론 없이 그 표결을 해도 된다는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습니다. 국회법 그 130조 2항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 판시를 했으니까 이번에 그 질의와 토론을 그 생략해도 전혀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김 교수님, 부결 가능성 때문에 인증샷을 찍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투표는 비밀 투표, 예. 뭐 직접 투표 이런 투표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 어떤 의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다시 말해서 국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법에도 이것을 비밀 투표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고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표명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 어떤 의원이 찬성이냐 반대냐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알 권리입니다. 향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의원의 성향을 알아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그 기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투표권을 사실 침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232만 명이 거리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국민들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그 황영철 의원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비박계도 준비를 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 유권자들이 당신들의 성향을 밝혀라. 당신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만일의 경우 부결됐을 때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저는 이런 투표를 했는데 저의 정치적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의원들이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역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친박계 중심에서는 이 부분이 뭐 초헌법적 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기는 하고 계신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국회법이라든가 또 국회에 문의해 본 결과로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의원들의 소신이라든가 또 정치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야권 의원들이나 새누리당이 특히 비박계는 만일의 경우 부결되면 사실은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점에서 SNS 촬영을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인증샷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제가 잠깐만 예, 예. 좀 김 교수님 말씀에 또 참고를 더 하자면은 그 국회법 130조 2항에서는 그 탄핵 그 투표를 그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도록 그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대단히 큰 문제죠. 그 이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그 무기명으로 그 투표를 해서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증샷은 이런 점에서 그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찬성을 하신다는 거죠, 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할 수도 있게 개개인의 결과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이게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탄핵안 얘기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결될 것이냐. 예, 172명 이후에 이외에 예. 비박계, 그러니까 여권에서 28명 이상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질문을 엄청나게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앞에 왔습니다. 전망을 더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여당 측에서는 41명, 비박계 입장에서 41명 정도가 확보가 됐다고 얘기했지만 여유롭게 220석 이상 아니면 또 200석 간 넘는 가결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상시국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오늘 참석한 33명 정도는 비박계 중에서 반드시 찬성 표결을 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SNS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본인도 찬성하겠다고 의견을 밝혔거나 아니면 찬성할 걸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한 이제 합하면 205는 넘을 것 같고 이제 220이 되느냐 230까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5표 정도는 반드시 나올 것 같고 그 이상이 될 것 같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저는 이제 현직 의원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좀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당원이나 아니면 이제 지인들이 사실 탄핵 표결 찬성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얼마 안 돼서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외국계 컨설팅 회사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 있죠. 네. 그런 회사들 제가 이름을 여기서 거론하면 좀 그럴 것 선대를 같은데 말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예. 데서 거의 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해서 대기업에서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서 에이스들을 뽑아서 사람을 뽑아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이 탄핵과 관련된 보고서를 받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부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사회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탄핵이 부결됐을 때, 판단했을 때 예, 탄핵이 부결. 부결됐을 때 문제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거 인증샷을 비박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사실 부결이 돼도 조금
타격이 적은 거 아니냐. 타격이 가장 큰 사람들은 비박계 의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인증샷을 찍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압박을 느끼고 있고 또 지역 구민들의 의견이 전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런 보고서에 대해서 그게 아주 짧게 보고서가 완성돼 있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저도 내용을 들었을 정도니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 보고서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고요. 이제 표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여당 비주류가 또 마지막 회동을 했고 거기에 33명이 참석을 했고요. 만약에 야당과 무소속에서 이탈표가 없다면 가결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도 가결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 야당 의원들을 뭐 직접 만나 뵙는 분들도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상황은 야당 측에서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입장 표명이 워낙 강했고요. 만일의 경우 야당에서 이탈했다. 그 의원이 앞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야당에 대한 이 민심의 요구가 이렇게 크고 아마 부결이 될 경우에는 오늘 저녁과 내일 광화문에 나올 인구가 아마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야당 부결표에 대한 분석을 제가 그 글을 본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전략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문재인계에서라도 그러니까 대선 이제 국면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또 그 표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배제를 할 수 없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나간 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국의 엄중함은 정말 온 국민이 지금 232만 명이라는 숫자를 5천만 빼기 230만 명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건국되고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 숫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상 최대 인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숫자라고 봐야 되고요. 이 상황을 인식했을 때 야당에서 그런 뭐 정치적으로 뭔가 자기의 앞날을 생각해서 뭐 부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 사실은 생각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여권 내에서 오늘 아침에 비상시국회의에서 33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서 지금 SNS에 의견 표명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네. 뭐 신보라 의원, 이현재 의원, 홍철호 의원, 경대수 의원은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박 의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하겠다. 그다음에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혜훈 의원의 경우도 그동안 뭐 발언하셨던 내용들 보면은 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숫자를 합한다면 지금 그동안에 얘기됐던 172명에 35명을 더해서 207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더 높이 올라가서 210석에서 220석 사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샤이 탄약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당을 걱정하고 박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지만 지금 상황이 엄중합니다. 만일의 경우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이두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지금 리스크는 부결됐을 때 온 국민이 만일의 경우 거리로 나오고 이 평화적이고 국민들의 이 질서 있는 모습이 도리어도 혼란으로 갔을 때 우리 경제가 정말로 더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는 210석에서 220 사이는 사실상 지금 결정돼 있는 것 아닌가. 네. 거기에 그런 샤이 탄핵이라는 흐름들이 더 나온다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가결은 사실상 확정적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법적인 탄핵은 이미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수습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심평 교수님의 의원들의 표심에 관련된 전망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광장 민주주의가 그 의회 민주주의를 그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 그 상당히 그 어떤 그 불만을 그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자청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조금은 그 달리 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가의 근본이 그 상당히 그 참 그 파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그 처해 있는 것을 그 목도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그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데 광장의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국가를 지키려는 또 이 잘못된 그 현재의 그 시스템을 고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그 간절한 그 희구가 광장 민주주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광장 민주주의가 그 예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좀 더 이 국민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그 네.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회 주변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표결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여러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싼 퍼포먼스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이 국회를 포위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좀 이제 저희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의원들의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예, 아무래도 저런 부분은 이제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본다던가 이제 얘기를 듣는다든가 소리를 듣는다든가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은 지게 되지만요. 저런 거 그렇지만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렇게 된 적은 저도 이제 국회에 뭐 있었지만 저런 거는 한 번도 저렇게까지 포위하고 이런 건 본 적이 없고 뭐 잠깐 몇 분들이 오셔서 시위를 한다던가 이런 건 있었지만 예. 근데 그만큼 이게 뭐 큰 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감내해야 할 일이죠. 국회의원 업무에 따라오는 일일 수밖에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현역 의원들한테 아유 본인들도 선거 운동하실 때 유권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자도 막 폭탄 정도로 가까울 정도로 세도에서 보내시고 이렇게 뭐 소음도 있고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또 국민들도 원하는 게 있으면 합법적이고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국회의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건 감내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광장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큰 폐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명언이네요. 예, 그리고 페리클레스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황금기죠. 페리클레스가 한 얘기가 사람들이 그 정치에 이제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건 사회에 무해무익한 게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렇게 그분들이 했던 그 시절의 그런 명언처럼 격언처럼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국회의원들의 탓도 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신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 앞에서 저렇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그 촛불 집회가 6차까지 열렸죠. 저는 그 상당 부분에 직접 가서 그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자주 가셨군요. 예. 예. 네. 저는 뭐 거기 가서 이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 국민들의 그 간절한 그 욕구 그런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또 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박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고 또 운명의 날이라는 표현을 워낙 많은 곳에서 쓰고 있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고는 않고 있는데 일단 가부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어떤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메시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표결 이후에 담화나 회견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입장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담화라든가 회견 형식은 되지 않고 직접은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1, 2차, 3차 담화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하시더라도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비판과 불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입장들, 탄핵의 길을 담담하게 가겠다라고 이미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그리고 과오가 있다면 그 부분을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라고 예. 하면서 국민들께 이 국회에서의 탄핵안 이 의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박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은 정해졌다. 헌재로 가서 그 부분을 다퉈보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이 메시지를 전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은 반드시 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는데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엄중하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청와대를 포위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국회를 포위하고 있고요. 예. 만일의 경우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 시민들은 또 헌재도 포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까 서양의 여러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중국의 순자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백성,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국민들이 정말 박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하면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또 다른 형식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탄핵안의 가결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아마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저런 상황을 보고 있을 거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담담하지만 그러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결단들이 제대로 내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신 교수님, 이 찬반표의 규모가 또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 미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과연 이제 탄핵 결정이 날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 걱정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재판관들은 다 우리 사회에서 뛰어난 경륜과 식견을 가진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분들이 갖고 계시는 애국심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상식과 또 이 식견을 믿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로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넘어가면은 제가 아는 헌법재판소 예. 재판관들의 면면을 생각하는 한 네. 탄핵 결정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정부의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얘기들 예를 들자면 헌재 소장 임기가 1월 말에 끝나게 되고 예. 이정민 재판관도 3월 말에 끝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또 남아 있는 7명 중에 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할 거 없이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고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식견과 네. 애국심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한 문쯤을 좀 더 들려보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됐을 때, 그리고 부결됐을 때 이런 상황을 제가 좀 짚어갈 텐데 저희가 짧게 세 분의 정리를 좀 듣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가결됐을 때 어떤 이후의 전국 전망 좀 한번 짧게 해주시죠. 예.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대통령이 임기를 그대로 이제 2017년 2월까지 이제 2018년 2월이죠. 2월 24일까지 다 마치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서 아마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제 어떤 형태로든 조기 대선 어느 시점에 선거를 치르느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이 된다면 네. 대선의 시점이 조금 빨라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라져서 이제 벚꽃 대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부결된다 하더라도 4월 퇴진, 6월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냐면 가장 큰 이제 논란이 되고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건 보수 정당이겠죠. 새누리당의 양상. 그러니까 네. 어떤 표차로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냐 부결되고 다시 가결이 되냐 이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느냐 새누리당이 친박이 완전 패족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네. 새누리당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분당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회가 촛불민심 제대로 수용할지 정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